은퇴한 지 1년째인 63세 박정훈 씨는 그날도 동네 친구들과의 정기 모임에 나갔습니다. 장소는 늘 그렇듯 시장 근처에 있는 은성식당. 허름하지만 숯불 냄새가 좋고 사장님이 인심이 좋아 고기 한 점 더 얹어주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저녁 6시 모임에 단골 멤버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태수, 영만, 진우, 동철, 민호 그리고 정훈. 다들 40년 넘게 알고 지낸 얼굴들입니다. 야, 이제 우리 진짜 다 은퇴했네. 태수가 소주잔을 들며 말하자 누군가 은퇴라니 듣기 싫다 하며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엔 어딘가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퇴직이란 단어는 어릴 적엔 부러움이었지만 막상 그 나이에 다 보니 끝이라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소주 한 병이 비워질 때쯤 평소 장난기 많은 영만이 말을 꺼냈습니다. 야, 우리 다 친구끼리 숨김없이 한번 얘기해보자. 지금 통장에 얼마 남았냐? 궁금하잖아.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 농담으로 툭 던진 말이었지만 그 한마디가 마치 마음속을 들추는 질문 같았기 때문입니다. 태수가 헛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나, 한 3억 좀 넘게 있지. 아파트 있으니까 걱정은 없고. 야, 너 거짓말하지 마. 너 부동산 임대도 있잖아. 진우가 웃으며 말하자 다들 허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래봤자 뭐하냐. 자식들 결혼식 한 번 하면 반은 날아간다. 누군가의 현실적인 말에 분위기가 금세 가라앉았습니다. 그때 영만이 정훈을 보며 물었습니다. 정훈아, 넌 기술직으로 오래 다녔잖아. 연금도 꽤 될 거고 뭐 좀 모아놨지? 정훈 씨는 웃으며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나 글쎄 아파트 하나 그리고 통장에 조금. 그냥 하루 세 끼 먹고 사는 정도야. 순간 친구들은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더 묻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엔 각자의 불안이 숨어 있었습니다. 모임이 끝난 밤, 정훈 씨는 집으로 돌아오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왜 나이 들면 꼭 통장 얘기가 나오는 걸까? 퇴직 전엔 누가 얼마 버는지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엔 누가 얼마나 모았는가가 자존심이자 존재의 기준이 되어버린 듯했습니다. 그날 밤 정훈 씨는 오랜만에 자신의 통장을 꺼내봤습니다. 잔액은 1억 6천만 원. 은퇴 당시엔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1년 사이 줄어드는 속도가 너무 빨랐습니다. 연금으로 들어오는 돈은 월 120만 원 남짓. 관리비, 식비, 아내 약값, 손주 용돈 그렇게 쓰고 나면 손에 남는 게 없었습니다. 정훈 씨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게 평생 일한 결과인가? 그 후 몇 달 동안 모임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모이던 친구들이 하나둘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수는 식당에 오지 않았습니다. 사업 정리하느라 바쁘다는 말만 남겼습니다. 그의 아내가 건강이 안 좋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영만은 그 사이 차를 바꿨습니다. 퇴직했는데 한 번쯤은 좋은 차 타보고 싶더라라며 하이브리드 SUV를 자랑했지만 3개월 후 그 차는 중고 사이트에 올라왔습니다.
진우는 장남 결혼 자금으로 8천만 원을 보탰고 그 후엔 늘 말이 줄었습니다. 밥값을 낼 때마다 이번엔 내가 낼게 하던 그가 이젠 나중에 보자 하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정훈 씨는 깨달았습니다. 은퇴란 수입이 끊기고 관계가 변하는 시기구나. 그즈음 정훈 씨는 아내의 권유로 구청 평생학습관에 시니어 재무관리 과정을 신청했습니다. 첫날 강사는 칠판에 이렇게 썼습니다. 노년의 불안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을 다루는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한 문장이 정훈 씨의 마음을 때렸습니다. 강사는 이어 말했습니다. 돈을 모으는 기술보다 돈을 천천히 쓰는 기술이 더 중요합니다. 돈을 한 번에 써버리면 인생의 속도가 함께 달려가 버리거든요. 그날 강의에서 정훈 씨는 처음으로 생활비 구조표를 만들었습니다. 식비, 공과금, 의료비, 취미비, 경조사비. 이렇게 구분하자 불필요한 지출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특히 체면 비용이라는 항목이 문제였습니다. 친구 생일, 결혼식, 회비, 명절 선물 등 그 한 줄에서 매달 30만 원 이상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퇴 후 3년은 적응기입니다. 그때 대부분이 하는 실수는 은퇴 전의 소비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정훈 씨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 다닐 땐 회식 후 5만 원, 10만 원이 아무렇지 않았지만 지금은 커피 한 잔도 계산이 망설여졌습니다. 그는 점점 깨달았습니다. 돈이 줄어서 힘든 게 아니라 소비의 기준을 바꾸지 못해서 힘든 거구나. 그날 이후 그는 생활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자동차는 팔고 대중교통으로 바꿨습니다. 매일 점심은 직접 도시락을 싸서 나갔고 커피는 집에서 내려 마셨습니다. 이상하게도 통장은 그대로인데 마음은 더 편해졌습니다. 6개월 후 모임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엔 고깃집 대신 구청 근처 카페였습니다. 태수가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얼굴은 좀 수척했지만 웃음은 여전했습니다. 야, 나 요즘 아내랑 산책해. 하루에 10,000보씩 걷는다. 그게 제일 큰 연금이더라. 모두 웃었습니다. 진우도 말했습니다. 나 이번에 도서관에서 일 시작했어. 책 정리하고 애들이랑 얘기하고 하루 일당은 작지만 마음은 젊어져. 영만이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난 공공근로 나가. 월 80만 원이지만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웃다 보면 하루가 금방 가. 정훈 씨는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들 예전보다 훨씬 행복해 보인다. 이야기 후반부 정훈 씨는 강연에서 배운 말을 떠올렸습니다. 은퇴 후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는 그 문장을 노트에 써두었습니다. 불안은 잔고가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노후의 평화는 숫자에서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소비를 통제하는 능력,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 그리고 시간을 의미 있게 쓰는 습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정훈 씨는 3가지 자산을 다시 세웠습니다. 첫 번째, 건강 자산 매일 아침 7시
동네 공원에서 30분 걷기. 그걸 내 몸에 이자 붙이는 시간이라 부르며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두 번째, 관계 자산.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자. 그 기준을 세운 후 그는 인간관계가 훨씬 단순해졌습니다. 세 번째, 시간 자산. 매주 한 번 지역 아동센터에 가서 아이들에게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은퇴 후에도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것이 그의 새로운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해 겨울, 정훈 씨는 같은 강좌의 동기들과 봉사활동을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 노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통장에 1,000만 원도 없지만 내가 먹고 싶은 밥을 내 손으로 지을 수 있어서 부자야. 그 한마디에 정훈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짜 부자는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1년이 지나 다시 모임이 열렸습니다. 이번엔 누가 먼저 통장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훈 씨가 잔을 들고 말했습니다. 야, 우리 이제 얼마 모았냐고 묻지 말자. 그 대신 하루를 얼마나 즐겁게 살았는지만 물어보자. 그 말에 다들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통장은 줄어들고 있었지만 대신 마음속엔 여유라는 잔고가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묻습니다. 은퇴 후 얼마 있어야 살 수 있나요? 하지만 그 질문의 핵심은 얼마가 아니라 어떻게입니다. 지출 구조를 단순하게 만들 것. 돈이 어디로 새는지 모르면 아무리 많아도 부족합니다. 체면 비용을 과감히 끊을 것. 진짜 친구는 내가 싸구려 커피를 마셔도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소득이 끊겨도 가치 있는 일을 찾을 것. 하루에 5,000원을 벌어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면 그건 행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보다 마음의 구조를 바꾸는 것. 돈이 줄면 불행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 줄어도 평온한 사람이 되는 것이 진짜 노년의 성공입니다. 정훈 씨는 요즘 매일 오전 9시에 나가 동네 공원 벤치에 앉습니다. 커피 한 잔 들고 친구에게 전화를 겁니다. 오늘은 어디까지 걸었냐? 나 10,000보 채웠지. 그 통화 속엔 더 이상 비교도 자랑도 없습니다. 그저 하루를 살아낸 서로의 안부가 전부입니다.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돈은 줄었지만 마음은 늘고 있다. 우리가 묻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은퇴한 친구들은 통장에 얼마를 모았을까? 이 질문 대신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그들은 지금 얼마나 평온하게 살고 있을까? 진짜 부자는 숫자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건 하루를 걱정 없이 보내는 마음 속에 있습니다. 50대, 60대는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밖에 나가면 다 돈인데 그렇다고 안방에서 맨날 넷플릭스 보면서 집밥만 먹을 순 없고 고물가 고금리 쓰나미가 몰아치면서 은퇴를 앞둔 사람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게 생활비가 무섭게 오르는 상황에서 노후 자금은 얼마나 준비해야 충분할지 걱정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60세가 되면 소득이 끊기기 때문에 가계 손익 구조는 마이너스로 바뀌게 됩니다. 고물가 장기화가 더해지면서
고령 세대의 살림살이는 예전보다 더 팍팍해졌습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생애주기 적자 추이를 봐도 61세에 시작된 적자 인생은 죽을 때까지 이어집니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줄이려면 나보다 앞서 길을 걸어간 선배들의 조언이 유용한 길잡이가 됩니다. 80대 선배들이 퇴직하고 나서 이걸 하길 참 잘했다. 시간을 되돌려도 이것만은 꼭 하겠다. 고 추천하는 건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 건강관리. 죽기 전 10년은 앓다가 간다. 평생 의료비의 절반은 70세 이후에 쓴다. 나이가 들면 돋보기, 보청기, 틀니, 지팡이, 약봉지가 일상이 됩니다. 아프면 서럽다지만 더 큰 문제는 질병으로 인해 파생되는 삶의 질 저하입니다. 새해 1월에는 늘 건강을 외칩니다. 가장 귀담아 들어야 할 사람들은 바로 50에서 60대들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을 실감하는 나이이죠. 암 등 중병이라도 걸리면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타인의 도움이 필요해지는 상황이 닥치면 더 실감합니다. 특히 간병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사비로 충당해야 하는데 최근 인건비 상승으로 월 3,400만 원이 드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얼마나 오래 아플지, 간병비는 언제까지 나갈지 이런 모든 일정이 불확실하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병을 늦게 발견해 건강보험이 안 되는 신약까지 사용하면 노후 설계가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겨우 장만한 집 한 채를 팔 정도가 아니더라도 예금은 거의 다 날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된 일본에서도 병원 신세를 지는 노인들이 의료와 요양의 노후 자금을 쏟아부으면서 간병파산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노후에 돈을 아끼는, 아니 버는 방법은 부부가 모두 건강한 것입니다. 운에 내 몸을 맡기지 말고 스스로 노력해야 병원비, 약값을 아낄 수 있습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국가검진을 꼬박꼬박 받아야 합니다. 40대 이상은 2년마다 위내시경, 50대 이상은 매년 대변검사에 이어 대장내시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찮다고 내시경이 무섭다고 검진을 건너뛰면 후회할 수 있습니다. 최근 위암, 대장암이 줄고 있는 것은 국가암 검진의 영향도 큽니다. 조기 발견은 물론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노후에는 건강을 잘 지키기만 해도 흑자 인생을 보낼 수 있습니다. 건강이 곧 돈이기 때문입니다. 음주, 야식, 흡연, 과식, 소파와 한몸 등과 같은 나쁜 생활 습관은 건강을 해치며 노후 파산의 원인이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부모 부양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본인 건강 관리입니다. 평소엔 잊기 쉽지만 치아 관리에도 힘써야 합니다. 김현정 서울대 치대 교수는 구강 건강이 나빠지면 노쇠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가 나와 있을 정도로 구강 건강은 노년기 삶의 질을 좌우한다면서 치아와 잇몸이 부실한 고령자는 영양 섭취를 제대로 하지 못해 기력이 금방 쇠하는데 이렇게 되면 근력 저하와 반복적인 낙상, 만성질환 악화 등의 위험이 커진다고 말했습니다. 치아가 부실하면 먹는 즐거움이 사라지고 식욕 저하로 만성적 영양 불량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끊어야 합니다. 흡연은 고혈압, 당뇨병, 뇌경색, 심근경색, 신장병으로 가는 주범입니다. 여기서 담배의 유해성을 새삼 들먹이고 싶지 않습니다. 수많은 발암 물질이 가득한 매캐한 연기를 흡입하니
나이 들면 몸이 고장 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7, 80대 할머니 폐암 환자가 많은 것은 과거 안방에서도 자유롭게 담배를 피웠던 문화의 영향도 큽니다. 필터를 거치지 않은 담배 연기 속에 발암 물질이 더 많습니다. 이기적인 아버지 탓에 아이들도 병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식들이 부모 간병비까지 부담하면 등골이 휩니다. 치매도 본인이 노력하면 막을 수 있는 혈관성 치매가 30%가 넘습니다. 뇌졸중 후유증이 혈관성 치매입니다. 50, 60대는 건강한 노년으로 가는 갈림길입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도 내 건강을 살펴야 합니다. 수억 원이나 되는 폐암 신약을 사기 위해 살고 있던 집까지 팔았다는 얘기에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노후 대책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의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퇴직금으로 인생 역전의 베팅. 일은 넘으면 힘 빠져서 돈 쓸 일도 별로 없을 텐데요. 노후 준비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의 변명은 이런 식입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노부모 간병, 자녀 지원, 배우자 병환, 주택 수리 등 오히려 예상치 못했던 목돈 지출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런 돌발 상황에 대비하려면 통장이 필요합니다. 잔고가 바닥나면 일하면 되잖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건강이 나빠져서 예전처럼 돈을 벌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젊었을 때 모아둘 거리라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저축하는 습관을 몸에 익혀야 합니다. 지금 벌고 있는 소득은 20, 30년 후에 소득이 없을 내 자신과 배우자가 쓸 소중한 씨앗입니다. 나중에 퇴직금을 받을 테니까 저축은 필요 없다는 생각도 위험합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서 주식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하겠다는 유혹도 생길 수 있지만 성급히 결정하면 나중에 후회하기 쉽습니다. 나이 들어서 투자에 실패하면 젊을 때처럼 패자부활전이 어렵습니다. 힘들게 번 퇴직금은 놀리지 마세요라고 접근하는 사람은 100%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세요. 퇴직금은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 형태로 받아야 절세 효과도 있어 유리합니다. 노년기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 미국 등 글로벌 우량지수에 연동되는 대표 금융상품에 한정하고 여행, 취미 등에 쓰는 돈도 예산 내에서 쓰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황혼의 나이에 무조건적인 자녀 지원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했다고 해서 계속 퍼주면 내 노후가 먼저 무너집니다. 자식에게 한 푼도 안 주면 맞아 죽지만 다 주면 굶어 죽고 밥만 주면 무서워 죽는다는 말은 우스갯소리이지만 속에 뼈가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자식한테 손 안 벌릴 만큼은 모아둬라. 노후 생활비는 평생 동일한 금액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점점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은퇴 직후엔 바깥 활동이 여전히 왕성하기 때문에 은퇴 이전과 비교해 생활비는 비슷하게 듭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외부 활동은 뜸해지고 배우자 사망 등의 변수도 생겨가게 씀씀이는 점점 감소합니다. 80대엔 5, 60대에 쓰던 생활비의 절반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은퇴 전문가도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87세 비즈니스맨, 지금이 최고 전성기를 펴낸 88세 코리아 마시로 씨는 나이가 들수록 소비 욕구가 약해지기 때문에 큰 병에 걸리지 않는 한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하지 않다면서 퇴직하고 돈을 더 많이 벌겠다고 자꾸 욕심을 내면 오히려 삶의 균형이 깨져 불행해지기 쉽다고 말했습니다. 노후 자금은 얼마나 준비해야 할까? 설문조사에 참여한 80대 남녀들은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을 정도의 저축은 해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밖에 연금만 갖고서 생활할 수 있게 미리 재무 설계에 힘쓰고 절약, 보험 가입, 대출 상환 등도 신경 쓰라고 조언했습니다. 70대 이하 후배들에게 권하고 싶은 투자 활동으로는 주식 투자가 최고로 뽑혔고 그 다음으로는 펀드, 연금, 일본 채권, 금투자, 해외 채권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렇게 80대들이 퇴직 후에 해서 참 좋았던 세 가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부자들은 어떤 소비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많이 버는 것보다 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자가 되기를 바라지만 그 방법을 알아봤을 때 부자들에게 해당하는 사람은 소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부자들은 덜 쓰는 방법을 통해 부자가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부자들은 지출을 통제하는 절약 습관을 가지고 있답니다.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적어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잘 모아지지 않더라도 조금씩 돈이 쌓여 부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그래서 적은 돈부터 아끼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나가는 돈을 곱해서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물건을 샀거나 지출을 할 때 나가는 금액을 나눠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나가는 돈을 곱해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기타 요금이 한 달에 13,500원이라면 한 달치인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12개월 동안 계산하여 162,000원인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나가는 돈을 곱해서 생각하면 정확한 지출 기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쇼핑을 할 때도 필요한 물건만을 사게 되고 좀 더 정확한 지출을 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세요. 미니멀 라이프란 삶의 모든 것을 단순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게 갖는 삶을 추구하는 것인데요.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들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집안이 깔끔해지고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물건을 줄이기 때문에 가사노동 시간도 줄어들고 경제적으로도 절약이 가능하며 물건을 구매하는 시간과 에너지를 아낄 수 있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사지 않고 필요한 물건에만 돈을 쓰는 습관을 가지세요. 네 번째로, 과다한 식재료 구매를 줄이세요. 장보기의 편리함과 다양한 상품들이 진열되어 볼거리를 자랑하며 또한 파격적인 가격의 혜택을 받고자 대형마트를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것이 이제는 당연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경제적 소비를 위해 쇼핑함에도 불구하고 당장 필요하지도 않는 먹을거리를 양을 많이 제공하거나 가격을 할인한다는 이유로 충동 구매를 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집으로 가져온 식자재는 냉장고에 꽉꽉 채워두게 되며 결국 유통기한을 넘겨버려 먹지도 못하고 폐기 처분하게 된다면 불필요한 비용이 낭비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주말마다 대형마트 대신에 요리를 위해 필요한 식자재가 있을 때마다 방문할 수 있는 우리 동네의 식료품점을 이용해보면 어떨까요? 볼거리는 부족하고 다양한 상품은 없지만 충분히 합리적인 가격을 제공하고 필요한 것은 대부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 냉장고 파먹기가 유행인데요. 불필요하게 새로운 식자재를 구매하지 않고 냉장고에 보관된 재료만으로 요리를 함으로써 냉장고의 전기 소비 효율을 늘리고 쓸데없이 음식물을 버리는 일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냉장고문에 보관된 식자재를 기록하거나
보관된 식자재로 만들 수 있는 음식을 적어 놓는 노하우를 비롯하여 각종 아이디어를 온라인상에서 얻을 수 있답니다. 이렇게 간단히 부자들의 소비 습관 4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혹자는 이미 부자라서 가치를 따질 수 있는 형편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 습관에 따라 부자가 되는 길을 더 단축시킬 수도 있는 것이죠. 부자처럼 보이려고 애쓰지 말고 진짜 부자가 되려고 노력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 부자가 보이는 것을 추구하지만 이는 잘못된 마인드입니다. 진짜 부자들은 외부적으로 까만 소박한 생활을 하지만 내면에서는 여유와 깊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려고 분에 넘치는 소비를 하는 것은 가짜 부자로 보이게 할 뿐입니다. 진짜 부자들은 소박한 생활을 유지하며 진정한 부자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부자들의 소비 습관을 통해 부자가 되어가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아껴서 소비하는 습관을 부정적인 마인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 하루하루 부자가 되어가는 가정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는 것을 아끼는 것이 후회하는 것보다 좋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세요. 생활비가 부족하면 어떡하지? 퇴직 후의 삶에 대해 대다수 사람들은 돈 걱정부터 합니다. 하지만 80대 선배들은 노년엔 돈보다는 외로움이 더 문제라고 말합니다. 특히 직장에 평생 헌신하며 살아온 회사올 인형 남성은 퇴직 후 사회적 고립에 괴로울 수 있는 만큼 지루한 고독감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문에 참여한 80대 선배들은 노년 고독을 이겨낼 구체적인 방법으로 취미 활동에 참여한다, 지역 활동에 참여한다, 부부 대화를 자주 한다, 부부 가족 여행을 떠난다 등을 추천했습니다. 늙으면 부부밖에 없다는 말이 있다더니. 설문에 참여한 80대 응답자 10명 중 7명은 인생에서 소중히 생각했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배우자라고 답했습니다. 퇴직 후 고독감을 없애기 위한 최고 방법은 재취업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회사에 매일 가서 사람을 만나면 고독감은 저절로 해소된다는 것입니다. 또 출퇴근을 매일 하면 자연스럽게 건강도 유지되고 작게나마 수입도 생기니 그야말로 일석삼조입니다. 88세인 코리아 마시로 씨는 회사 정년은 회사가 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면서 일할 의욕이 있고 몸이 허락한다면 내 정년은 100세라는 생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노후 전문가인 오오에 히데키 씨는 회사올 인형 남성들은 퇴직 후에 인간관계가 끊어지면 심각한 고독감에 우울증을 앓곤 한다면서 회사에서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저 직장 동료일 뿐이고 친구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퇴직 이후의 인간관계는 회사 다닐 때처럼 긴밀할 필요는 없고 널볕행, 넓고 얇고 행복하게이면 충분하다고 오오에 씨는 덧붙였습니다.